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부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버랴 오 불서로. 시세움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올마가며 슬피 웁니다. 접동새 김소월. 안녕하세요. 시 읽는 별선생입니다. 오늘은 김소월 시인의 작품들을 읽어볼게요. 앞서 읽은 작품은 설화를 모티브로 토속적 한의 정서를 그려낸 접동새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옛날 진두강가에 10남매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를 맞아들였습니다. 계모는 매우 포악해서 전처에게서 난 아이들을 학대했죠. 10남매 중 맞이였던 소녀는 혼기가 되어 어느 도령과 혼약을 맺었어요. 도령의 집은 매우 부유해서 소녀의 집에 많은 예물을 보냈답니다. 이를 시기한 계모는 소녀를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잿더미 속에서 소녀의 죽은 후는 접동새가 되어 날아올랐습니다. 접동새가 된 소녀는 계모가 너무 무서워서 남들이 다 자는 밤에만 나타나 9 동생들을 걱정하며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소월의 시 접동새는 비극적인 사랑과 이별의 한을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냈는데요. 삼음보의 전통적 율조와 결합시켜서 슬픔의 정조가 더욱 심화됐네요. 김소월 시인은 본명은 정식이고요. 1902년 평안북도 곽산에서 태어납니다. 1917년에 오산중학교에 입학해서 한국 근대시의 선구자인 안서 김억 선생의 지도를 받았고요. 1923년 배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동경대학 상과대에 입학했지만 관동 대지진으로 중퇴하고 귀국했습니다. 1920년 동인지 창조에 낭인의 봄 등을 발표하고 문단에 데뷔합니다. 이후 소학교 교사를 거쳐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했지만 운영에 실패했어요. 그 후 시르에 빠져서 술로 지내다가 만 32살 되던 1934년 아편 과다복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1922년부터 주로 개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요. 대표작으로 뽑히는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등이 이 무렵에 발표됩니다. 1923년에 못 잊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가는 길, 삭주구성 등을 발표하죠. 김소월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해낸 시인으로 평가받는데요. 토속적인 한의 정서를 민요조의 전통적 율격에 담아냈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국민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유화.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산유화는 특정한 꽃 이름이 아니고 산에 피는 모든 꽃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 시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순수한 모습을 동일한 음절과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리듬감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시를 쓰면서 시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동네 뒷산에 피어난 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편하게 읊조린 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인의 의도가 실제로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비평가들은 시를 단순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달라서 단어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다듬어지죠. 그 안에는 리듬이 담기고 이미지가 담기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여러 의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견 평범하게 보이는 이 시에서도 많은 의미들이 도출돼요. 이 시에서 특히 비평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주목한 시어는 저만치입니다. 도대체 저만치가 얼마나 떨어진 건지, 어떤 거리를 말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저만치의 의미에 대해서 소설가 김동리 선생은 인간과 자연과의 향수의 거리라고 설명했고, 김춘수 시인은 대자와 즉자라는 철학적 관념을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즉,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꽃과 같이 외적인 힘에 의해 변화하는 피동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문덕수 시인은 일제에게 조국을 빼앗긴 현실적 비극의 거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만치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근원적 고독의 거리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의 주제를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의 주제는 이래요. 어라, 산에 꽃 폈네. 올해도 또 폈네. 쟨 혼자 폈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 결국 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떠난다는 말인데요. 그럴 때 말없이 곱게 보내드리겠다네요. 사실 지금의 정서로는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상황을 미화해서 설명하면 체념과 자기 희생으로 이별의 한을 승화시킨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냥 보내주는 것만 아니라 가시는 님의 앞길에 진달래꽃을 뿌려주겠대요. 꽃을 뿌려준다는 건 축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글쎄요, 내가 끔찍하게 싫다고 떠나는 님을 꽃으로 축복한다? 여기서는 떠나는 님을 잡고 싶어하는 반어의 의미로 이해해야겠죠. 가시는 걸음마다 그 꽃을 밟고 가라는 건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고요. 마지막 연에서 시의 처음 부분을 반복함으로써 한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방법을 시에서는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진달래꽃은 두견화라고도 부르는데요. 전통적으로 한 맺힌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많이 쓰였어요. 이 시에서도 진달래꽃을 통해서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죠. 길.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소. 목적지를 상실한 나그네의 비애를 김소월 특유의 전통적인 리듬감과 소박하고 일상적인 언어, 자문자답 형식의 대화체를 빌려서 표현했네요. 나그네의 슬픈 한은 현실의 삶에서 낙오된 시인 자신의 근원적인 슬픔일 수도 있고요. 시대적 상황과 결부한다면 일제강점의 현실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의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슬픔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김소월 시인이 토속적인 한해 정서만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 하의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극복의 의지를 노래한 시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보습은 농사질 때 쓰는 기구의 일종입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도르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가나니 볼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혼자 상경을 김매이는